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1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19네요. 네, 그러네요. 네, 민원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네,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호박.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우리 또 신미희 사무처장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보는데요. 네. 오늘은 11월 이제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MBN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10월 21일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10월 20일 화요일이죠. 바로 어제 민원련이 MBN 건으로 서울중앙지검 앞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신미희 사무처장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MBN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네, MBN, 그러니까 우리 이른바 종편이라고 하는 종합편성 네. 방송 사업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TV조선 채널A, 그리고 JTBC, MBN 이렇게 있죠. 네. 그동안 2011년 종편이 설립되고 난 후에 종편에 대한 문제는 뭐 끊임없이 지적이 되어 왔고, 우리 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이거 듣는 분들,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나쁜 방송 또 뭐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있었는데, 네. 대표적인 그 무리를 일으켰던 종편 중에 하나가 MBN이에요. 네. MBN은 뭐 TV조선 채널A 같은 경우는 방송 내용, 그다음에 거기도 지금 뭐 자본 TV조선 같은 경우엔 또 조선 미디어 그룹의 어떤 갑질부터 그런 불법 행위, 그리고 경영의 채널의 문제, 검언유착 요렇게 많죠. 많은데 네. MBN은 사실상 TV조선하고 채널A의 그 이른바 명성에 비하면 조금 가려져 왔죠. 네. 네. 가려져 왔는데, 사실 MBN의 재질이 TV조선 채널에 못지않게 아주 또 나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냐? 네. 2011년 이제 종편이 설립이 되는데, 설립을 하려면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설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010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네. 근데 제일 방송사를 설립하려면 뭐부터 해야겠죠? 머니부터 필요하겠죠.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 자본금이 네. 필요한데, 당시에 최소 각 종편이 방송사당 3천억을 모아야 됐어요. 네. 근데 이게 MBN이 모으다 보니 3천억이 쉽지 않은 거죠. 않은 거죠. 이게 MBN은 이게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까 법인에서 MBN이 돈을 은행에서 빌립니다. 550억을 MBN. 빌려요. 네. 빌려서 그거를 어떻게 MBN 자본금으로 넣느냐? 우리 김나래 활동가, 고은지 활동가, 신미처장 이름을 빌려서 그 분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투자한 것처럼, 네. 새로 설립되는 종편에 투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편법, 불법 자본금 충당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나래 활동가가 MBN이 설립됐으면 좋겠어 하고서 내가 뭔가 자의로 돈을 낸 게 아니라 MBN 돈을 줘놓고 저한테 그렇죠. 야, 너 이름으로 MBN 투자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돈을 모은 것처럼 회사 한 돈으로. 것이죠. 네. 네, 그게 55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 사실이 사실은 그 당시부터 네. 이게 MBN은 왜 이렇게 주주가 많냐. 근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론 시민단체들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자료 좀 공개해라. 근데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법원 판결까지 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불복하고 안 합니다. 그게 굉장히 찝찝하게 출범을 그렇죠. 했네요. 그래서 그랬던 거 2011년 출범을 해서 네. 14년까지도 이런 의혹들이 끊이지 않았고, 이게 2019년 지난해죠. 18년과 19년 거의 10년 만에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그리고 이제 검찰까지 수사를 통해서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른바 차명 투자를 네. 통한 불법으로 자본금을 조성했다. 이게 네. 밝혀지고요. 그런 과정에 이거를 회사 돈으로 빌려서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회사에서 은행에서 대출하고 이러면 이게 다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솔직하게 반영을 못 했겠죠. 했다. 그게 이른바 분식회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거짓으로 허위 기재를 하고 사업보고서를 만들고 이게 수십 년간 지속이 된 겁니다. 네. 10여 년이죠. 이런 문제가 결국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사실로 밝혀져서 기소가 됐고요. 네. 기소되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7월에 결국은 MBN 법인도 유죄, 네. 그다음에 당시 그리고 지금의 경영진도 유죄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요. 네. 요거는 조금 더 뒤에서 이제 이어서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록 하고요. 네. 앞에서 이제 처장님 이야기해 주신 거 저희 또 이제 고발장 내용 같은 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MBN은 종편 출범 최소 자본금 3천억 원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은행에서 550억 원을 임직원 16명 명의로 그렇죠. 이제 차명 대출을 받아서 외부 투자 받은 것처럼 주식을 사고요. 이런 자기 주식 취득 사실을 2012년 3분기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기말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이 좀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뒤에 이제 이어서 그 시민 사회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었고 이런 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처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건 MBN의 출범 자체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출범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방통위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청자보다 좀 넓혀보자면은 시민, 그렇죠, 국민들을 국민을 기만한 거죠. 기만하는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설립을 받을 때 이렇게 허위로 자본금을 허위로 이제 조달을 해서 그다음에 이 서류들도 이제 보고서들도 다 허위로 된 걸로 갖고 종편이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무효 아니냐? 그렇죠. 네, 이제 사회 일각에서 주장을 하면서 방통위에 이거 설립 취소해라. 승인 취소해라. 설립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이러는 거고 MBN은 뭔 얘기냐. 우리 그거 지나갔다. 그 소급 적용 안 된다. 일사부재리다. 니네가 왜 그러면 제대로 심사 안 했냐. 그러면서 이미 2011년에 허가받은 거는 그때 다소 문제가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 허가 자체를 무효할 수는 없다. 또 또 그런 입장인 이렇게 맞서고 거예요. 있는 거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에 법원에서 정말 공식으로 이건 불법이었다. 집행유예, 물론 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경영진, 그다음에 이제 법인에 대한 벌금 이런 게 선고가 되면서 이건 이제 명백한 불법 행위로 법원 판결로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1심 판결에 MBN은 항소를 해서 또 2심이 진행 중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연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죠. 그렇죠. 법률 검토를 해야 되죠. 당시에 이렇게 불법으로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취소 사유가 되냐 안 되냐. 그러는데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거를 소급할 수 없다, 아니다. 그다음에 방통위뿐만 아니라 법조계 또 이렇게 언론계에서도 지금 이제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민원연에서는 이거는 원인 무효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 때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하면은 그 수사 내용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정이 되지 않죠. 네. 이렇게 불법하고 부당한 과정을 거쳐서 설립 승인을 받은 것도 원인 무효다. 그러니까 애초 2011년 설립을 승인한 것부터 취소를 해야 된다. 이게 민원연을 비롯한 시민 언론 단체의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이제 간 건가요? 그래서 검찰에 다시 저희가 고발을 한 건데 왜 검찰에 다시 고발했냐. 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저희 민원연이 이 MBN의 10여 년에 걸친 지속적인 불법 행위를 저희가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검찰의 기소도 일부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요. 네. 예, 또 판결 역시 일부 혐의자에 대한 판결만 나서 우리는 봐주기 기소, 봐주기 판결을 봐주기다. 한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핵심 경영, 네. 예, 경영을 총괄했던 핵심 당사자인 장대한 회장이 아예 기소에서부터 빠졌고요. 네, 이번에 7월 달에 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나니까 책임을 지고 MBN 회장직에서 사임은 했으나 아직도 그는
매경 미디어 그룹이라는 네. 매일경제, 뭐 MBN 이렇게 다 총괄하는 미디어 그룹의 회장으로 아직도 뭐 건재하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 삼는 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을 해서 그걸로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2014년, 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렇게 허위 보고서, 허위 또 이 회계 자료를 분식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또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7년에 또 자본금을 불법으로 추가로 충당한 사실이 다시 또 밝혀져요. 아, 또 추가로 한 사실이요? 다시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게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뭐냐면 국가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다. 근데 그 공무집행방해죄는 지난해 검찰 기소 과정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빠지다 보니 공무집행방해 이거를 총괄한 핵심 장대환 회장에 대한 기소도 빠졌고요. 그래서 장대환 회장은 아예 재판을 안 받았고요. 그다음에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순준 현재 MBN 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매일경제 대표로도 승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자회사 부동산 부문 신설한 자회사의 또 대표를 맡습니다. 이 장순준 MBN 대표가 2017년 그 자본금 불법으로 추가로 충당하는 때 MBN 대표였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분식 회계에 그 대표였습니다. 네. 그런데 장순준 대표에 대해서 법원 판결에서요. 상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돼서 벌금 1,500만 원만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거는 핵심 인사들은 아예 기소에서 빠지거나 핵심 제목을 빠뜨린 이런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봐주기였기 때문에 지금 MBN이 이번에 그 1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가 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금 행정처분을 네. 지금 하려고 행정처분에 대한 그 수의 결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또 11월 30일까지 또 재승인까지 만료가 돼서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이 중요한 행정처분과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MBN이 그동안 저지른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여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한 거고요. 또 검찰에 고발한 두 번째 중요한 사유는요. MBN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해왔어요. 아, 또 증거인멸도 했어요. 증거인멸을 해서 그 분식회계 자료들을 2018년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분식회계 조사에 나서기 전에 회사에서 그 임직원들 관련자들한테 진술을 맞추게 하고요. 자료들을 폐기시키고요. 이런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선가 이런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염려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드러나지 않은 그리고 지금 저희 민원연과 그다음에 세금도둑 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에 있는 요 회계 전문가들이 계속 MBN 회계 자료를 지금 추가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적되거나 드러난 것보다 더 광범위한 분식 회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더 계속 저희가 추가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관련해서 증거인멸이 되기 전에 좀 더 신속하고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다. 뭐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MBN 이미 다 유죄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나 보고 나머지 정말 몸체를 밝히는 불법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봐서 진행을 했고요. 이 지금 고발장 내용이 좀 더 당연히 길죠. 확실히 좀 이렇게 더 이제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 그 중에서 콕 집어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을 지금 신미 사무처장님이 이야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출범 초기부터 언론
노조나 뭐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종편부 그때 밀실 심사도 그렇죠. 있었고 불법 승인 의혹을 규명하려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실은 뭐 성공을 못했어요 당시에. 그렇죠. 자료를 일단 공개를 안 했죠. 그렇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힘을 얻지 못했는데 2018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내부 제보자가 등장을 해 이제 금융감독원에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곳에서 언론 보도도 이어지니까 검찰 기소 법원 재판으로 이 불법 실체가 드러났는데 지금 신미 사무처장님 말을 종합해 보자면 그런데 일부 혐의에 일부 기소자 거기다 처벌도 좀 약했다. 그래서 이제 민원련이 보니 뭐 그리고 얘기했던 민생경제연구소라든지 세금도둑 잡아라 이런 것과 함께 연대를 해서 정말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던 것밖에 되지 않으니 다시 한번 고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네. 해주신 거였어요. 네. 네, 근데 오늘 또 이야기를 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앞에서 몇 번 언급해드렸고 이게 실은 공시형 활동가랑 제가 보니까 네, 2개월 전에도 얘기를 좀 살짝 했더라고요. 네. 880회 방송인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 11월 30일. 이 MBN 승인 유효 기간 만료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민원련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좀 약간 나오는 기사 같은 거를 보니까 방통위에서는 승인 취소가 아니라 다른 길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지금 이제 방통위원회가 MBN은 지금 두 가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불법으로 판결이 난 네. 그거는 이제 방송법 위반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그것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방통위가 방송 정책 규제 기관으로 그거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돼요. 위반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재승인은 저희 MBN은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받아왔는데 요 재승인이 또 마침 딱 요 때가 걸려 있죠. 유효 기간이 만료여서 재승인에 대한 심사도 받아야 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앞선 지난 7월 판결 난 그 위법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실 좀 늦었어요. 7월 24일 날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월, 9월 됐어야 되는데 또 그때 마침 방송통신위원이 임기가 만료가 돼가지고 교체식이었어요. 또 맞물렸군요. 네, 그러니까 교체해야 되고 뭐 위원장 청문회도 해야 되고 네. 이런 과정을 이런 게 또 시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니까 그때 행정처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네. 지금 늦어졌는데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또 MBN 경영진의 또 입장도 들어야 되니까 그 청문회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거고 청문회 통한 의견까지 진술까지 다 받아서 지금 이제 종합을 해서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MBN이 이런 불법 행위들을 해서 유죄 판결 받고 방송법도 위반했는데 그럼 얘네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해야 되냐? 그게 지금 현재 방송법으로 보면 이렇게 허위와 거짓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한다. 네. 그리고 6개월 이내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방송사업자, 특히 종편 방송사업자는 의무가 있습니다.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역할, 공공성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게 아예 의무로 돼 있어요. 법에. 지금 공적 역할, 공공성 실현은커녕 아주 사회에 해악을 끼쳤죠.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는 당연히 방송사, 종편방송사로서 자격이 없는 취소 사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나오는 얘기가 그 내용은 지금 밝혀지지가 않고 있죠. 그럼 비공개로 진행된 그쵸. 거니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로는 승인 취소가 아닌 영업정지 또 영업정지도 아닌 광고 영업에 대한 제한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제재의 방법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요. 승인 취소를 하지 않고 6개월 영업 정지를 하면 뭐 MBN은 그동안 방송을 못 한다 뭐 요 정도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6개월 동안 방송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6개월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개월이 최대 6개월이에요. 그래서 3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뭐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1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느냐라면 네, MBN이 이렇게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네, 가장 가깝게는 2017년에도 있는데 당시에 재승인 조건을
재승인을 해줄 때 이러이런 조건을 지켜라 이렇게 그쵸, 하는데 그쵸. 그걸 또 위반을 합니다. 그 위반을 해서 방통위에서 시정해라. 또 시정명령을 또 안 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처분 해야겠죠. 네. 그렇게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과징금 내리는 걸로 그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이게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업무정지 처분이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건 뭐냐면 업무정지 처분을 해가지고 시청자가 방송을 못 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럴 때는 이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방송은 하고 그냥 너네 돈 내라. 그렇죠. 뭐 거죠. 그래서 그냥 과징금 내는 걸로 그쳤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이게 승인 취소가 마땅한 사유인데 이렇게 또 봐주기로 해서 또 경감돼서 사실상 징계라 볼 수 없는 걸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고발도 그래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 오늘도 이 방통위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방송법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고 저희가 또 성명도 낼 계획인데 네. 예정인데 지금 당장 11월에 재승인 심사 전에 행정처분에서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칙대로 처분을 할 것을 저희는 요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매번 요구하고 바라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저희가 행동으로 좀 나선다 이렇게도 네.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은 어제 우리 고발장을 내러 갔잖아요. 근데 네. 기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오시진 않았는데 가장 적게 왔습니다. 저희가 검찰 참 많이 가봤죠. 네, 뭐 그런데 가장 이렇게 좀 적게 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방통위가 이러다 보니까 MBN이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MBN 반응도 있었잖아요. MBN에서 저희가 고발장 접수를 하고 민원실을 접수하고 나온 직후에 뭐 기자들 사이에서 MBN이 무슨 입장문을 돌렸다 뭐 이렇게 공식으로 보도자료 뿌린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뭐 돌렸나 보죠. 뭐 홈페이지에 공지는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없어요. 기자들한테 이제 뭐 입장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MBN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밝혔는데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원연 등의 검찰 고발에 대한 MBN 입장 이렇게 해서 뭐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방통위가 MBN의 승인 재승인 과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면서 방송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이번에 저희가 고발의 아주 핵심 사항으로 넣은 네. 거죠.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본인들이 밝혔는데 정말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 중인지 저희는 이것도 다시 살펴볼 겁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다시 엄정하게 수사하라.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이 계획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속적으로 해온 MBN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빨리 압수수색 등 해서 증거 확보해라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MBN은 재판과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제 저희가 고발한 내용 중에 장대한 회장이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도 이건 명백한 배임이다. 그 당시에 이렇게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로 봐도 500억 가까이 결손금이 있는 회사에서 본인이 또 그 당시에는 미등기 임원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별로 한 것도 없다 그랬어요. 별로 한 것도 없다 그래서 기소에서 빠졌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경영이 악화된 회사에서 그렇게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거는 이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한 임원의 결정은 부당하다 해서 저희가 배임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합니다. 이 퇴직금은 적법하게 사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됐고 93년 MBN 창업 이후 27년간 근무하며 MBN 성장에 기여했기 때문에 줬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하면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게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뭐 성실하게 임한다 이러면서 향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예, 밝혀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사 조심해서 써라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기사 그러니까 그거죠. 뭐 시민단체가 고발도 하고 지금 뭐 MBN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르면 대응하겠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거나 이런 거를 실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 검토하고 있으니 니네 조심해라라는 엄포를 놓은 건데요. 사실 MBN이 이런 태도로 사실 MBN은요. 지금까지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대국민 대시청자 사죄를 여러 번 해도 모자른 판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난해 검찰 기소를 앞두고 이렇게 차명계좌 의혹 등 뭐 여러 가지 분식회계 의혹들이 보도가 경향신문 한겨레에서 잇따라 나올 때 그때도 뭐라고 MBN은 했냐면요. 그때도 입장을 냈습니다. 차명이란 용어로 차명거래 의혹 보도에 대해서 차명이란 용어로 호도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근데 뭘 끝까지 묻습니까? 그 사실로 다 드러났어요. 이렇게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던 MBN이 어제 민원연등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서 똑같은 태도로 한치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도 이거는 끝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 묻고 이렇게 예. 그리고 지금 이런 MBN의 태도로 봤을 때 뭐 이번에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든 또 재승인 심사를 통해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 승인 취소가 되든 뭐 또는 다른 형태의 제재가 되든 종편으로서의 방송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어떤 수단과 방법, 뭐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방송이 과연 방송의 공적 역할과 공정성을 실현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종편사업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죠. 그리고 이렇게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방송법에 정한 기준으로도 엄벌,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모든 행정, 수단과 방법이 다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MBN은 방송사 설립에 대한 승인제도 자체를 지금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렇네요. 이렇게 불법으로 돈을 뭐 어떤 방법을 뭐든 분식회계를 하든 뭐 회계를 조작을 하든 뭐 밝혀지고 나서 우리는 몰랐다. 뭐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되면은 다 봐주기가 된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정의와 공정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MBN의 이런 행위도 처벌하지 엄벌하지 못하면 지금 TV조선 채널에 또 거기도 또 얼마나 많은 숱한 의혹들과 과제들과 또 무리를 일으킨 사건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순 없지만 당일에 이제 저희 갔을 때 너무 기자들이 안 왔고 기자들이 이제 잘 다뤄지지 않을 거란 걸 거기서부터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같은 업계다 보니까 좀 보도도 많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더더욱 우리 미디어 탈국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고발 내용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앞서 이제 신미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또 성명도 낼 생각이고 앞으로도 계속 행동을 할 테니 좀 관심 갖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행정처분은 다음 주에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수위가 결정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방통위에 여러 시민 언론 단체들과 함께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제출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 미디어 탈곡기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문제가 우리 언론개혁, 방송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결과제이자 개혁에 꼭 필요한 과정임을 아시고 주변에도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뭐 요거는 다음에 또 처장님과 한번 이제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좀 길 것 같아서 댓글은 다음 이제 활동가, 진솔 활동가하고 진행하겠죠. 그때 좀 읽어보도록 하고요. 방송 마무리할게요.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